와튜브, 이 시간에는 빚에 장사 없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방식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나눠주려는 지원금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들더라도 취약계층을 선별해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권고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에 $300,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전 국민에게 $600를 지급했지만 소비가 늘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은 2009년 전 국민에게 2만 엔을 지급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소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즉,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지원금은 효과는 없고 오히려 국가 재정만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한국은 2020년부터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515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그렸고 국가 채무는 늘고 있어 국가 채무는 한국이 자랑하던 건정 재정의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GDP 40%를 넘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고 국가 채무가 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예산이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1분기에만 62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적자 국채 62조 원은 2020년 1분기 공휴일을 빼고 하루에 1조 원씩 빚을 낸 것입니다. 적자 국채는 재정 지출을 땜질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용 국채이기에 반드시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패권 화폐 달러 발권국도 아니고 제조업과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에 재정 건전성을 포함한 국가 신인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란 나라는 빚 없이 살아가야 97년도 IMF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는 빚 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기구 가운데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에 1조 원씩 빚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 감소가 무서워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면 실업자는 더욱 늘 것입니다. 실업자가 늘면 정부 재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수익보다는 지출이 폭증하고 빚이 늘고 있습니다. 빚이 늘면 이자도 폭증합니다. 한국은 2019년 국가부채 이자만 11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23년 이자는 16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 정부가 마구잡이로 늘리는 빚은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공무원을 줄여 국가부채를 줄이고 세금 내는 사기업이 많아져야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나라빚에 느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